세계적인 핫이슈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비법을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문서 작성 앱 중에 삼성 노트가 가장 활용도도 높고 무료라서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은 문서 작성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삼성 노트의 인공지능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노트는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 설치가 되어 있죠. 혹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삼성 노트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삼성 노트 실행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작성했던 문서들이 나오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새로운 문서 작성 버튼이 나오죠. 그 다음 PDF를 가져와서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서를 작성한 다음 상단을 보시게 되면 인공지능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 서식을 만들 수 있고 요약할 수 있고 철자 및 문법 검사를 할 수 있고 번역을 할 수 있는 4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선 요약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 내용을 전부 읽지 않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요약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가 선택이 되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선택되지 않은 텍스트도 전부 보이게 되죠. 여기 있는 선택 구역 버튼을 잡고 아래로 내려서 전체 텍스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요약 생성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요약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이 내용들을 요약을 해주게 돼요. 요약됐죠? 위쪽으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2가지로 요약해서 나왔네요. 지금 내용은 도시 공간에 대한 글인데요. 이렇게 2가지로 요약을 간단하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 요약창 상단에 보시면 요약 수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요약된 내용을 기본 내용으로 요약할지 좀 더 길게 요약할지 2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죠.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이 경우 이 정도의 길이로 요약이 되는데요. 길게를 선택을 해볼게요. 완료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좀 더 길어졌죠? 문단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덮어쓰기를 하면 기존 내용을 이 요약된 내용으로 덮어쓰게 되고요. 복사를 하거나 또는 기존 내용 뒤쪽에 추가를 할 수 있죠. 새 노트에 추가할 수도 있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다시 인공지능 버튼 누릅니다. 이번에는 철자 및 문법이라고 있죠. 이 내용들 중에 철자나 문법이 어색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간단하게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철자 및 문법 선택합니다. 또 선택하는 구역이 나오죠. 선택 구역을 전체로 바꿔줄게요.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당겨서 끝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 내용 표시 누를게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철자법이나 문법이 잘못된 부분들은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죠. 스케이트 보드 부분이 잘못됐나 보네요. 여기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 없는에서 집 없는을 띄우지 않고 붙여야 되네요. 물론 인공지능이 아직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 없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수정이 필요 없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면 되겠고 문법이나 철자가 이상한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도시 이용자는 많은 경우 기능상으로 사회적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시 이용자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기능상으로 사회적 경계를 구분하지 이 부분은 뭔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기능상 사회적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거나가 훨씬 매끄럽죠. 뒤쪽에 의로를 빼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죠.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이 부분도 어색한 것 같으네요. 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은 사람들의 공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는지를 훨씬 낫죠. 이런 식으로 뭔가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매끄럽게 수정을 해주시면 훨씬 문장이 완성도 있게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인공지능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은 자동 서식이 있죠. 이 내용들을 서식에 맞춰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동 서식 선택합니다. 그러면 제목 및 글머리 기호나 회의 노트 두 가지로 서식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제목 및 글머리 기호 눌러볼게요. 자, 또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잡고 아래쪽까지 내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서식 생성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서식으로 만들어주죠. 자, 내용을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문장으로 계속 이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훨씬 읽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겠죠. 자, 긴 내용 복잡하게 읽어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서식으로 정리해서 읽으면 간편하게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덮어쓰기를 누르면 기존에 있는 내용이 바뀌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자동 서식을 생성하게 되면 하나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 원하는 서식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점이 5개가 있는데요. 자동 서식 페이지를 터치해서 좌측으로 넘기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든 서식들이 보이게 되죠. 자, 이 중에서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덮어쓰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추가를 해서 기존 내용 뒤쪽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인공지능에서 자동 서식 들어간 다음 이번에는 회의 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아래까지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서식 생성합니다. 자, 이번에는 회의 노트죠. 자, 터치해서 올려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회의 노트를 만들어줬습니다. 앞서와는 구성이 좀 다르죠. 이번 것은 회의 노트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회의 노트 형태로 요약을 해줬습니다. 자, 이 자동 서식의 경우도 요약은 어느 정도 되지만 요약 기능보다는 기존의 내용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서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단 자동 서식을 만들어서 번역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 서식에서 회의 노트 선택하고요. 서식 생성한 다음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용으로 덮어 써졌죠. 자, 여기서 인공지능 버튼 누르고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번역을 해주게 되겠죠. 자, 번역 생성 버튼 누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영어로 번역을 해줬죠. 자, 만약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다른 언어로 번역해야 할 경우 출발 언어와 도착 언어 중에 도착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만 설치되어 있는데요. 언어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언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내려받기 버튼 누르면 자동 설치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해당 언어에 설치한 언어가 추가가 되겠죠. 자, 그 경우 출발 언어도 설치된 언어로 바꿔줄 수 있겠죠. 만약 영어로 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반대로 번역을 해줄 수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덮어쓰기나 추가를 이용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 앱인 삼성 노트에도 인공지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회나 생활 전반으로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오고 있죠. 자, 최소한 여러분도 활용할 수 있는 곳에는 활용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대를 미리 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요즘은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인물 사진의 경우 잘 찍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 가지 후보정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보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은 클릭 몇 번으로 인물 사진의 질을 놀랍게 올려주는 엄청난 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앱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에보토라는 앱인데요. 상업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분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사진의 원리라든지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 다 필요 없이 누구나 이 앱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www.eboto.ai로 들어오시면 다운로드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한글화 돼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고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구글 계정이 있으신 분은 구글 계정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구글로 계속 로그인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운로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맥 버전,
윈도우 버전, 아이패드 버전 세 가지만 있죠. 아직은 안드로이드 버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무료 버전 다운로드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에보토 바로가기가 나오게 되죠. 자, 에보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에보토 실행이 됐는데요. 우측 상단 보시면 지금 구매라고 나와 있죠. 이 에보토 앱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에보토 앱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한 것을 내 컴퓨터로 저장을 하려면 그때는 크레딧을 지불을 해야 돼요. 한 번 저장할 때마다 1크레딧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 대신 사용하는 데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완성된 결과물을 내 컴퓨터에 저장할 때만 유료로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구매 눌러보겠습니다. 자, 구독 페이지로 들어왔는데요. 선불 구매와 연간 구독 플랜 두 가지가 있죠.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연간을 이용하지 않고 선불 구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작업한 사진 한 장을 저장을 할 때마다 1크레딧씩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200크레딧을 구매를 하게 되면 사진을 200장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작업을 하는 것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작업은 그런 식으로 하되 내 컴퓨터에 저장할 때만 크레딧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200크레딧을 구매를 했을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 후보정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해두셨다가 필요할 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처음에는 크레딧 구매하지 마시고요. 무료로 사용 방법을 익히신 다음 필요할 때 구매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에보토 앱을 이용을 해서 인물 사진 후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보토 앱은 인물 사진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자, 프로젝트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자, 일단 플러스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에보토 서버에 작업한 내용들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프로젝트를 열어서 작업한 내용을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여러분이 알기 쉬운 제목으로 써주는 게 좋겠죠. 자, 연습 1위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불러오기, 폴더 가져오기 나오죠? 자, 이미지를 불러와 볼게요. 자,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선택하면 바로 이미지가 열리게 되죠? 자, 여기서 우측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상단에 있는 것은 색감 보정이고요. 그 다음 인물 보정, 그 다음 배경, 그 다음 의상 보정, 이렇게 여러분이 자주 쓸 수 있는 인물 사진 후보정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인물 보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성, 여성, 어린이, 노인 모두 이렇게 기본적인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 선택이 됩니다. 자, 지금 여성이니까 여성이 선택돼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요. 피부 결함 제거, 피부 보정, 얼굴 보정, 표정, 치아 보정, 눈 보정, 메이크업, 헤어 보정, 손 보정, 몸매까지 전부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피부 결함 제거부터 볼까요? 자, 그러면 얼굴 피부, 안경의 반사광이라든지 입술 보정, 수염 보호, 얼굴 주름, 목 주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자, 우선 얼굴의 잡티부터 제거를 해볼까요? 자, 얼굴 잡티 제거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슬라이드를 올립니다. 그러면 얼굴의 잡티가 깔끔하게 없어지죠. 화면에 마우스를 얹으면 손바닥으로 바뀌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가져와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확대 축소는 마우스 휠을 돌리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자, 확대를 해서 한번 볼까요? 자, 얼굴의 잡티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와 제거했을 경우 완전히 달라지죠. 자, 이런 것들을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얼굴에 점 제거가 있죠. 여기를 체크하게 되면 얼굴에 점이 있을 경우 전부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기 제거를 주면 얼굴에 기름기가 번들번들한 경우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게 돼요. 슬라이드 바를 조절하면서 보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크서클 제거도 있네요. 다크서클 제거해 볼까요?
자, 이쪽에 있던 다크서클 없어졌죠? 그 다음 눈 밑 지방 제거라든지 입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중턱일 경우에는 얼굴이 좀 더 커 보이죠? 그래서 이중턱 제거를 주면 이중턱을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마, 눈, 팔자주름 전부 제거가 가능해요. 자, 팔자주름도 제거를 해볼까요? 자, 팔자주름이 없어지면 훨씬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죠? 자, 그 다음은 바디 보정이 있죠? 몸의 잡티라든지 목주름, 임신 복부 보정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목주름도 제거를 해볼게요. 자, 목주름을 간단하게 제거를 하겠죠. 자, 이런 기능들을 포토샵 같은 곳에서 쓰려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아주 간편하죠. 자, 그 다음에 문신이 있을 경우 문신도 제거가 가능해요. 자, 그 다음 피부 보정 보시면 얼굴을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을 해서 보정을 할 수 있죠. 자, 부드러운 피부 주시면 얼굴이 훨씬 부드러워지고요. 매끄러운 질감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얼굴을 요즘 유행하는 물광도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얼굴에 물광도 약간씩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글로우를 올리면 좀 더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피부톤이라든지 광채 여러 가지 조절이 가능하죠. 자, 광채를 올리면 얼굴이 좀 더 밝아지죠. 자, 그 다음에 색조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얼굴 보정을 누르시면 물리적인 얼굴 형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관자놀이라든지 턱선 여러 가지 조절이 가능해요. 자, 지금 너무 사각형 턱 같으니까 조절을 좀 더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턱선이 좀 더 날렵해지죠. 자, 그 다음 아래턱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얼굴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얼굴 너비라든지 헤어라인도 전부 조절이 돼요. 헤어라인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마 높이, 이마 너비 전부 조절이 됩니다. 이마 너비를 조금 줄여볼게요. 자, 그 다음 인중 부분, 하관, 턱 길이 전부 조절이 가능하고요. 표정도 조절이 되죠. 자, 입꼬리를 조금 올려볼까요? 입꼬리를 약간만 올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눈 보정, 메이크업, 헤어 보정도 전부 가능하죠. 자, 그 다음 잔머리도 전부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던 잔머리들 전부 없어졌죠?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잔머리들 많이 나오네요. 잔머리도 제거를 할 수 있어요. 자, 안쪽에 있는 잔머리라든지 바깥쪽에 있는 잔머리를 전부 필요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윤기 나는 머릿결, 부드러운 머릿결 조절할 수 있겠죠. 자, 머릿결도 조금 더 조절을 해볼게요. 그 다음 염색도 가능하죠. 여러 가지 형태로 염색시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보정하기 전과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측이 보정하기 전이고 좌측이 보정 후죠.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사람도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과정 거칠 필요 없이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인물 사진 보정을 할 수 있어요. 차이가 굉장히 크죠. 자,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사진들 많이 찍으시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정해 주시면 완전히 다른 사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에보토라고 쓰여져 있죠. 자, 이것은 아직 내려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크레딧을 지불하고 내보내게 되면 이 에보토 글씨는 전부 없어집니다. 내보내기 누르시면 화질도 저중고 최고로 조절을 해서 저장할 수 있고요. 워터마크도 포함시킬 수 있고 없앨 수도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 합니다. 자, 내보내기가 완료됐죠. 자, 그러면 원본 사진 폴더 열어보시면 이렇게 폴더가 하나 생기고요. 이 안을 열어보시면 지금 후보정한 사진이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두 번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부 코인을 이용을 해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 위에 다른 사진을 또 덮어서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플러스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이 사진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사진을 또 편집을 하려면 좌측 상단 홈 버튼 누르면 다시 홈 화면으로 들어오죠. 자, 지금 프로젝트가 하나 나와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이걸 편집을 한 거죠. 여기서 또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연습 2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미지 불러오기에서 이번에는 또 다른 이미지를 가져와 볼까요? 자, 이번에는 타투 없애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타투가 있는 상태로 가져와 봤어요. 자, 다시 얼굴 인물 보정 누르고요. 여기서 피부 결함 제거 부분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타투라고 있죠? 타투에 체크합니다. 그러면 타투가 없어질 거예요. 없어졌죠? 완벽합니다. 자, 이거 일일이 지우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정말 간편해요. 자, 타투가 없어진 상태와 타투 있는 상태를 비교해 보면 거의 완벽하죠. 자, 이번에는 주름을 제거하려고 주름이 있는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자, 여기서 미간 주름, 눈 주름 제거를 해볼까요? 자, 눈 주름 제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 주름이 없어지죠. 물론 완전히 싹 다 없애지는 않죠. 자, 그렇게 완전히 싹 없애주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주름이 제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치아 보정도 가능하죠. 자, 지금 치아가 좀 불규칙적인데요. 치열을 좀 이쁘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치열이 훨씬 이뻐지죠. 자, 이것도 자연스럽게 수치를 적당히 조절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눈 보정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캐치 라이트라고 있어요. 이 눈동자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눈동자에 반사되는 반사광이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눈동자에 반사광이 제대로 맺히면 눈이 아주 또렷하게 이뻐 보이죠. 자, 이번에는 배경을 없애 볼게요. 우측에 있는 배경을 누르시게 되면 배경을 간단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자, 배경 교체 누르시고 투명 주시게 되면 눕기가 완벽하게 따지죠. 자, 인공지능이 정확히 계산을 해서 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눕기를 따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따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배경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사진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사진의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죠. 중간중간 의자 사이로 뚫리는 부분도 있고 배경과 바닥이 다르게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도 제대로 뚫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교체해서 투명 누릅니다. 자, 어때요? 완벽하죠? 자, 전혀 잘못 나온 것 없이 완벽하게 배경이 제거됩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배경을 선택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배경을 교체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배경을 교체를 했을 때 약간 떠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 이유는 그림자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그림자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프트 섀도우, 선명한 섀도우, 드롭 섀도우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드롭 섀도우의 경우는 이렇게 불투명도를 적당하게 주시고요. 양을 높여주면 그림자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도 약간 적용을 시키고 양을 조금 더 줄여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배경에 그림자도 줄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일부러 나이 든 노인분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어느 정도로 보정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물로 들어와서 얼굴 잡티 제거를 해볼게요. 자, 완벽하게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 눈주름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간도 주름이 있을 경우 미간 주름도 제거를 하겠죠. 자, 그리고 목주름도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팔자주름 제거를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팔자주름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마주름 또 제거를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 건 좋지 않겠죠.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은 옷주름 제거를 해보려고 주름이 많이 진 옷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여기 우측에서 옷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의상 부분에 옷주름 제거라고 있죠. 자, 옷주름을 제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주름들이 많이 지어 있죠. 옷주름 제거합니다. 자, 그러면 주름이 많이 져 있던 옷이 깔끔하게 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부터 앱은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포토그래퍼들도 이 앱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인도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 전문적인 사진 작가가 하는 후보정을 간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도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크레딧은 구매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는 한 번씩 써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후보정이 필요한 사진들은 간단하게 크레딧을 구매를 해서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두시면 되겠죠. 여러분도 꼭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적극 추천하는 앱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엄청난 발전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문서를 분석하는 챗 GPT의 놀라운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챗 GPT를 이용해서 문서를 분석하기 위해서 2024년에 가계부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가계부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 분량의 문서들도 이 챗 GPT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문서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챗 GPT 입력창에 플러스 누릅니다. 그 다음 컴퓨터에서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2024년 가계부 선택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계부 문서가 올라갔죠. 이 가계부 문서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챗 GPT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총 수입은 나와 있지만 지출은 목록별로 나와 있고 지출 합계는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2024년 총 수입도 나와 있지 않죠.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수입이 얼마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 액수를 보여주고 총 수입 액수를 계산해서 보여주게 되죠. 자, 그 다음 총 지출은 얼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출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이 경우는 전체 지출을 전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죠. 자, 총 지출 액수 나왔죠. 자, 그러면 월별 수입액의 변화 추이를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은 그래프로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월별 수입액의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액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챗 GPT의 단점은 한글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1월, 2월, 3월 월이 나오지 않고 네모로 나오게 되죠. 한글이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렇게 전부 네모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도 전체 그래프 변화 추이는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설명이 나오죠. 특정 달의 수입이 다른 달에 비해 눈에 띄게 높거나 낮은 게 보이냐고 말을 하고 있죠. 필요하면 평균이나 최대, 최소 월도 알려줄 수 있다고 하죠. 자, 수입 평균은 얼마인지 물어볼까요? 월별 수입의 평균은 이 금액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출 변화를 보도록 할까요? 월별 지출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월별 지출 변화 추이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해 주고 있죠. 특정 달에 지출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필요하면 월별 수입 대비 지출 비율도 계산해 준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물어볼까요? 월별 수입 대비 지출 비율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로 그려주게 되고요. 1월에 수입과 지출, 지출 비율 전부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이 표를 내려받을 수도 있고 테이블을 펼쳐서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테이블을 펼치면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제일 많이 지출된 달이 7월이네요. 92.6%가 지출이 됐습니다. 자, 다시 테이블 우측 상단 축소 버튼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 지출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로 정리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출 비율이 높은 순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7월이 제일 높고 그 다음 3월, 11월, 4월 이런 순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지출이 제일 높은 목록을 월별로 표시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최고 지출 항목과 지출액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1월 식비, 2월 식비, 전체적으로 식비가 제일 높은 부분을 차지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문화생활 관련된 지출이 월 수입액의 얼마 정도를 차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문화생활 지출이
수입액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알려달라고 해볼게요. 월별 문화생활 지출이 수입액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월별로 정리해줘라고 이렇게 전부 쓰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도 알아들을지 질문을 해볼게요. 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1월 수입이 얼마고 문화생활 지출이 얼마인데 문화생활 지출 비율이 얼마인지 이렇게 전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분석 능력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문서를 올리더라도 대부분 전부 분석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하게 분류를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지출 중에서 필수인 목록과 필수이지 않은 목록을 분류해달라고 해볼게요. 자, 식비, 교통비, 통신비, 생필품, 주거비는 필수 항목으로 묶어주고요. 문화생활, 의류비, 여가활동, 경조사, 자기개발, 가전제품, 여행경비, 교육비, 가구구매, 기부금 등은 비필수 목록으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주거비, 세금, 생필품은 필수 항목이고 나머지는 필수 항목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지출 목록을 필수와 비필수 항목으로 정리해주고 항목은 세부 목록도 표시해서 정리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분석하고 정리할 내용이 좀 더 많아졌죠? 자, 정리됐어요. 자,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필수 항목들이 쭉 나와 있죠. 자, 필수 지출 항목에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필수 목록들이 전부 나와 있고요. 비필수 항목을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비필수 항목의 목록들이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합계도 같이 표시해 달라고 해볼까요? 월별 합계도 표시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 지출 항목과 비필수 지출 항목의 항목과 합계까지 전부 정리가 돼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 1년 동안의 필수 지출 항목과 비필수 지출 항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2024년의 필수와 비필수 지출 항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따로 분리를 해서 보여주죠.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전체 지출에서 필수와 비필수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보여주네요. 자, 필수와 비필수 항목이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가 되죠. 자, 시각화도 여러분이 원하는 시각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다음 앞서 올린 파일을 엑셀 파일로 바꿔주는 것도 가능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파일 업로드 하고요. 컴퓨터에서 업로드한 다음 앞서 올린 표를 다시 열고 이번에는 엑셀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자, 엑셀 파일로 정리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다고 하고요. 링크를 표시하죠. 자, 이 링크를 눌러서 정리된 엑셀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됐죠. 자, 열어볼까요? 자, 내려받은 엑셀 파일을 엑셀에서 열었더니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고 있네요. 자, 우리가 앞서 필수 지출과 비필수 지출을 분류를 해달라고 했죠. 자,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 지출 합계, 비필수 지출 합계, 그 다음 각 목록별로 필수인지 비필수인지 전부 표시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나씩만 나온 것은 해당 월에만 지출된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려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귀찮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아주 간편하게 프롬프트 문장 몇 줄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여러 분야로 쓰이고 있지만 이런 문서 분석 분야야말로 활용도가 정말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예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과 적은 분량을 이용을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용을 하실 때는 수십 수백 페이지의 분량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페이지 분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무료 버전이 안 되고 유료 버전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값어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서 분석 같은 것들을 해야 할 경우 이 챗 GPT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